프레드릭 콘스탄트의 까레는 작년 10월 말에 한 구독자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시계로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가 2022년 11월 현재 46,000회를 넘겼는데요. 사각형의 시계는 소수의 취향이라는 편견이 있지만은 까레가 받아온 꾸준한 관심은 그 편견이 옳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연말을 맞아서 까레 컬렉션의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리뉴얼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까레를 저희 채널과 워치인사이드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는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 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정수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서 시계에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진 까레는 1920년대 아르데코의 고전적 요소들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이 같은 장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2시 방향에서 무브먼트의 밸런스 휘를 보여주던 하트비트 오프닝이 닫혔다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더 클래식 시계다운 정갈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철도 챕터링의 모양도 원형이 아니라 케이스와 똑같은 사각으로 정리가 되어서 보다 정돈된 인상입니다. 하지만 화려함이 전혀 없는 심심한 시계는 아닙니다. 커다란 로마자 인덱스와 브레게 핸즈를 선명한 각과 면의 아플리케 금속 인덱스와 도핀 핸즈로 대체했는데요. 이렇게 빛을 잘 머금어주는 인덱스와 핸즈 덕에 다이얼을 닫았는데도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하트비트 오프닝이 없어지면서 리테일가도 전작에 비해서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다른 브랜드들이 내놓는 비슷한 스펙의 사각 시계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가격이 좋아졌는데요. 전작의 리테일가가 100만원 후반대에서 시작했었는데 신작의 리테일가는 129만원에서 시작합니다. 꼭 워치인사이드를 생각해 보시지 않더라도 백화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할인만 생각해 보셔도 실구매가가 상당히 괜찮을 거라는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클래식한 디자인의 사각시계를 아주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장만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까레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들을 낱낱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워치인사이드 8화에서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까레를 다룹니다. 라이브 중에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예쁜 시계 파우치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까레의 사이즈와 형태에 대해서 알아두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색상 선택과 관련된 조언을 드린 다음에 케이스와 다이얼, 무브먼트와 스트랩에 대해서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레의 독특한 사이즈와 형태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걱정이 있으셨을 텐데요. 우선 사각 케이스가 남자 시계에서는 흔하지 않다 보니까 까레를 차면은 여자 시계를 찬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 시계의 위아래 길이가 내 손목에 넘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다 이 시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일 겁니다. 까레는 프랑스어로 정사각형을 의미하는데요. 가로 길이가 30.4mm에 세로 길이가 33.3mm니까 아주 완벽한 정사각형은 아닙니다. 러그 투 러그 길이인 42mm를 세로 길이로 본다면 부정할 수 없는 직사각형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있는 대다수의 직사각형 시계랑 비교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로로는 더 넓고 세로로는 짧은 케이스를 갖고 있으니까요. 가로 세로 길이가 30mm대라서 작은 시계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손목 위에서 존재감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폭이 넓은 사각 케이스가 일견 근육질의 팔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러그의 폭이 22mm라서 기본 스트랩도 꽤 넓게 손목을 덮는 편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위아래로는 넘치지 않는 게 형태상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생활방수 수준으로 물은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하는 시계지만은 두께는 9.71mm로 얇고 무게는 52.7g으로 가벼워서 이상적인 드레스 시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까레는 남성용 시계가 회중 시계에서 손목 시계로 막 전환되던 시점인 1920년대의 아르데코 디자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의 평상복이 수트여서인지 까레도 수트 차림에 찰만한 드레스 시계로 활용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색상에 대한 별다른 선호가 없으시다면 가장 정석에 가까운 선택은 실버 다이얼입니다.
깔끔하고 깨끗한 무채색의 다이얼은 흰색 와이셔츠와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드레스 시계는 너무 화려해도 안 되고 너무 밋밋해도 안 되는데 스틸 케이스의 실버 다이얼은 딱 중용을 지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실버 다이얼이라도 벨트 버클의 색상이나 자주 차시는 반지의 색상에 따라서 케이스의 색상을 맞추시면 더 센스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령 골드톤의 액세서리가 많으시다면 로즈골드 PVD 케이스가 좋을 거고요. 피부색이 좀 어두우시거나 나이대가 좀 있으신 경우에도 로즈골드 PVD 케이스가 더 잘 어울리실 겁니다. 저처럼 네이비색의 수트를 즐겨 입으신다거나 꼭 차려입지 않은 날에도 어울릴만한 색상을 찾으신다면 네이비 다이얼도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은 좋지만은 너무 중후해 보이는 건 또 싫으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네이비 다이얼의 청량감이 그럴 때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까레의 케이스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르데코 사조의 영향을 받은 케이스라서 측면에 한번 층이 져 있는 게 형태상으로 재밌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케이스가 손목을 감싸주듯이 약간 곡선으로 제작이 되어서 안 그래도 얇은 케이스가 손목에 더 가깝게 달라붙는 좋은 착용감을 갖고 있습니다. 고중에 잘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에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되는 양파 스타일의 크라운을 매칭했습니다. 이 크라운은 드레스 시계치고 크기도 적당해서 잡기도 좋고 세공이 정교해 보여서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로 만들어진 시계유리도 케이스 윗부분의 곡선에 따라서 곡면으로 제작됐습니다. 내부에는 무색의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고요. 더블돔이라서 반사가 심하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곡률이 어느 정도 있는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미네랄 크리스탈로 대체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유리를 채택하고도 가격을 올리지 않은 게 칭찬할 만합니다. 다이얼은 흥미롭게도 두 가지 피니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도 모양의 챕터링을 경계로 해서 바깥쪽은 선버스트 피니쉬를 해놨고요. 안쪽에는 기호쉘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 두 가지 피니쉬가 빛의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게 아주 멋집니다. 비록 색인 게 아니라 스탬프드 피니쉬라고 하기는 해도요. 기호쉘 패턴의 모양이 전작에서는 클루드바리 무늬였는데 이번엔 촘촘한 웨이브 패턴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고요. 다이얼의 회사명이나 오토매틱 같은 문구의 프린트들이 전작에서는 카르투슈 장식 위에 올려졌었는데 이번에는 기호쉘 패턴 바로 위에 프린트가 됐습니다. 저는 카르투슈 장식이 없는 신작이 더 깔끔하게 다가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플리케 인덱스와 도핀 핸즈 역시 전작에서 개선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덱스도 그렇고 핸즈도 그렇고 두 개의 면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한쪽이 어두워지면 다른 쪽이 빛을 머금으면서 반짝이게 됩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인덱스와 핸즈는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어떤 조건에서도 사용자가 충분한 가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의의도 갖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에 하트비트가 없어진 대신에 6시 방향에 날짜창이 생겼는데요. 좌우 대칭을 깨지 않는 위치이고 다이얼 너무 중앙 자리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장자리 쪽으로 제대로 가 있다는 사실도 좋습니다. 금속 테두리를 두르는 디테일도 있지 않아서 너무 좋은 날짜창의 배치라고 하겠습니다. 케이스가 사각이어도 무브먼트는 원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좌우가 좁은 형태의 직사각형 시계의 경우에는 여성용 시계에 들어가는 소형 무브먼트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각 시계들이 스펙상의 장점이 없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까레는 좌우 폭이 충분히 넓어서 일반적인 3핸즈 시계와 다르지 않은 셀리타의 SW200-1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파워 리저브 38시간의 팔진동의 평범한 스펙입니다만은 사각 시계들끼리 비교하면 어차피 스펙은 고만고만할 겁니다. 그래도 소형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시계들보다는 로터가 커서 감기 효율은 더 좋을 거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시기에는 작지 않은 차이가 될 수도 있고요. 뒷면도 성의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스펙을 써놓은 글씨체도 전반적인 시계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요. 콜리마송 장식이 된 브릿지와 코트드 제네브와 썬버스트 브러쉬로 장식이 된 로즈골드빛 로터가 브러쉬된 사각틀 위에서 드러날 때 약간의 감동마저 느껴집니다. 이 가격대의 시계들은 쉽게 놓치는 디테일에 대한 주목이 있어서 그런지 확실히 좀 더 비싼 시계의 뒷면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네요. 가죽줄은 진짜 악어 가죽은 아니고요. 송아지 가죽에 무늬를 입혀서 제작한 크로코카프 레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크로코카프가 처음에는 단단하고 좀 빳빳한 느낌인데 자기 손목의 곡선에 맞게 약간 구부러뜨리고 길들여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너비가 좀 있어서 그런지 패드가 좀 두툼하고 큰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길들이는데 좀 노력이 필요한 가죽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광택이나 무늬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잘 나온 시계 줄입니다. 버클은 일반적인 핀 버클이고요. 100만 원 전후의 가격 혹은 그 이하의 예산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를 찾으신다면 까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커츠 가격으로 나온 오토매틱 모델이잖아요. 드레스 시계로 변변찮은 게 아직도 없으시다면 이번 연말에 워치인사이드를 이용하셔서 한번 장만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소 빡빡해서 길들여야 하는 시계줄 정도만 빼놓고서는 디테일까지 거의 완벽한 가격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스위스메이드 오토매틱 드레스 시계입니다. 전작과 비교해서 새로 나온 까레의 오토매틱 모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생활의 시계, 저는 호스트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